만약 여러분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현실입니다.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죠. 여기 비트코인의 2100만 개 희소성은 그대로 가져오되 이 치명적인 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캐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캐시입니다. 비트코인의 코드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여러분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임무를 가졌죠. 지캐시는 2016년 저명한 암호학자 주코 윌콕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지캐시의 핵심 무기는 영지식 증명, 특히 ZK 스낙스라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ZK 스낙스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나는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공개하지 않고도 내가 상자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술입니다. 거래의 세부 내역, 송신자, 수신자, 금액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 거래가 유효하다는 것만 수학적으로 증명해내죠. 하지만 지캐시가 다른 프라이버시 코인과 다른 점은 선택적 프라이버시라는 전략입니다. 지캐시는 두 개의 얼굴, 즉 두 개의 주소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투명 주소 T 아드레스입니다. T로 시작하죠. 이것은 비트코인처럼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됩니다. 두 번째는 차폐형 주소 Z 아드레스입니다. Z로 시작하죠. 여러분이 자금을 이 Z 주소로 보내는 순간 ZK, SNA, RKS가 작동하며 모든 거래 내역은 완벽한 암흑 속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잔액 거래 내역은 오직 당신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캐시엔 4가지 거래가 존재합니다. 투명에서 투명 T2T는 완전 공개, 투명에서 차폐 T2Z는 프라이버시 풀로 숨는 행위, 차폐에서 투명 Z2T는 다시 밖으로 나오는 행위, 그리고 차폐에서 차폐 Z2Z는 송신자, 수신자 금액 모두가 완벽하게 비공개 처리됩니다. 수년간 잠잠했던 지캐시는 2025년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750% 이상 폭등하며 오랜 경쟁자 모네로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죠. 단순한 펌핑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프라이버시 공급 충격입니다. 가격 폭등의 진짜 이유, 바로 차폐 공급량의 폭발입니다.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된 T 주소에서 Z 주소, 즉 프라이버시 풀로 자금을 대거 이동시킨 겁니다. 2025년 11월 지캐시 총 공급량의 30%가 이 차폐풀에 잠겼습니다. 9월 이후 무려 7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는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공급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과거 지캐시의 약점은 익명성 세트가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숨는 사람이 적으면 그 안에서 나를 찾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30%라는 임계점을 넘어서자 이제 이 풀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더 많은 자금이 몰리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과 동일한 4년 주기 반감기가 2025년 11월에 겹쳤습니다. 신규 공급마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또한 그레이스케일 신탁 등을 통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도 꾸준히 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어떻게 지캐시를 신뢰하게 된 걸까요? 사실 지캐시에게는 끔찍한 원죄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설정, Trusted Setup입니다. 초기 ZK 스나르스 기술은 6명의 초기 참가자가 비밀 정보를 생성하고 완벽하게 파기해야만 작동했습니다. 이 비밀 정보를 독성 폐기물이라 불렀습니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이 정보를 파괴하지 않고 보관했다면 그는 2100만 개의 발행 한도를 무시하고 아무도 모르게 무제한으로 ZEC를 위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캐시의 근본적인 신뢰 문제였습니다. 지캐시 팀은 이 원죄를 씻기 위해 수년간 연구했고 마침내 헤일로라는 기술적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2022년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5를 통해 헤일로가 적용되었습니다. 헤일로우의 도입으로 지캐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설정이 필요 없는, 즉 신뢰가 불필요한 트러스트레스 프로토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무제한 위조라는 끔찍한 위험이 수학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제거된 것입니다.
2025년의 차폐 풀급증과 기관의 관심은 바로 이 헤일로 업그레이드로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지켓이는 비트코인과 동일한 신뢰 불필요라는 철학적 기반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경쟁자 모네로와 비교해볼까요? 모네로는 의무적 프라이버시입니다. 모든 거래가 강제로 비공개죠. 지켓이는 선택적 프라이버시입니다. 사용자가 선택하죠. 이 차이가 둘의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모네로의 치명적 약점은 모든 것이 불투명해 총 공급량이 몰래 늘어나지 않았는지 외부에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켓이는 다릅니다. 지켓이에게는 감사 가능한 프라이버시라는 숨겨진 무기가 있습니다. 지켓이는 턴스타일이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Z 주소 풀에 들어간 T에서 Z로의 총액과 풀에서 나온 Z에서 T로의 총액을 공개적으로 기록합니다. 즉, 풀 안에서 누가 뭘 하는지는 절대 알 수 없지만 풀 전체의 잔고가 2100만 개를 넘지 않았다는 총 공급량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켓이 앞에 가장 큰 위협이 닥칩니다. 바로 EU의 미카 및 AMLR 규제입니다. 이 법안은 내재된 익명화 기능을 가진 토큰, 즉 프라이버시 코인을 2027년부터 거래소에서 퇴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 비공개인 모네로는 이 규제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래소가 자금 세탁 방지 AML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거래소에서 모네로는 이미 상장 폐지되고 있습니다. 지켓이도 같은 운명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선택적 프라이버시가 빛을 발합니다. 지켓이의 방어 논리는 간단합니다. 거래소는 피주소만 사용하라. 거래소는 고객의 모든 입출금을 비트코인처럼 100% 투명한 피주소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규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인 지갑으로 인출한 뒤 Z 주소로 숨기는 것은 개인의 선택일 뿐이죠. 이 전략은 이미 통했습니다. 2025년 7월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는 지켓이를 모니터링 태그에서 제거했습니다. 모네로와 달리 지켓이의 규제 준수 모델을 신뢰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결론입니다. 지켓이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설정이라는 원죄를 가진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헤일로 업그레이드로 신뢰가 불필요하게 되었고 턴스타일 메커니즘으로 감사가 가능해졌으며 T주소 전략으로 규제 준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지켓이의 진짜 싸움은 기술이 아닌 규제와의 생존 게임이며 지켓이는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